내가 보려고 만든 2025는 애니 97선 추천도 리스트 1부고요. 5.0 작품은 아쉽게도 없고요. 4.5 작품도 아쉽게도 없습니다. 4.0 호불호 없이 추천해줄 만한 작품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약사의 혼잣말 시즌2 두 작품이 있고 3.5 장르가 진입장벽이긴 한데 장르만 맞으면 진짜 명작이다 하는 작품에는 리제로 3기,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2기,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세 작품. 3.0 잘 만든 수작이다. 첫 번째가 메달리스트인데 메달리스트는 인지도만 더 올라가면은 4.0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작품이고, 사카모토 데이즈, 소시민 시리즈 2기, 위치 워치, 시온지가의 아이들, 투비 히어로 X까지 넣으면은 딱 깔끔한 것 같고, 2.5 시간 때우면서 보기에는 참 좋은 작품인 것 같다. 악역 영예 전생 아저씨, A랭크 파티, 구룡, 제네릭 로맨스, 이수라 2기, 로근 숙녀의 소양이기에, 완벽 성녀, 길드의 접수원, 라자로, 트릴리온 게임,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썸머 포켓츠, 트윈즈 하나히마가 있습니다. 2.0 시간 때우기 솔직히 좋은지 잘 모르겠다. 모멘터리 릴리, 격촌 검성, 남녀의 우정, 아메쿠 타카오, 성간국가, 순간치료, 부르직 감정사, 최강의 연금술사, 물락 예정 귀족, 전수, 베헤모스, 타카미네야, 공방주, 아라포 남자, 이세계 통판, 이세계 셀러리맨, 나무열매 마스터, 매직 메이커, 끝이 아닌 시작, 귀인 한등초.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타 크리에이터 만화 선배입니다. 2025년도 애니 97선 추천도 리스트 가져왔고요. 제가 올해 본 것만 들고 왔고, 언제 다 하냐? 한 가지 마음에 걸려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탑등반 판타지 웹툰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 소신껏 안 하고 대중 인지도를 기준으로 넣고 있냐 하는 댓글이 달려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추천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추천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제가 애니나 웹툰을 찾아볼 때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 추천 받고 보면 뭔가 다들 기준이 이상했음. 그래가지고 애초에 추천도를 만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중에 하나가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같은 거를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모두가 취향이 다른데 그런 취향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추천도만 딱 보면은 대략 내가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최대한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려고 추천도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추천도는 제가 생각한 재미 기준하고도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보고 얼마나 잘 팔렸냐도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딱 저 이주발님 말씀하신 무난한 접근성, 인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입니다. A랭크 파티를 이탈한 나는 전 제자들과 미궁 신부를 목표로 한다라는 작품이고요. 어떤 내용이냐? 우수한 파티에서 쫓겨난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그 파티를 캐리하고 있었고, 예쁘게 생긴 히로인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우시히 던전 공략하는 흔한 추방물, 하렘 추방물의 딱 정석적인 느낌의 작품이고요. 츤데레 기사 1명, 파란머리 마법사, 살짝 어려 보이는 다크엘프 해서 이게 딱 구성이 그거거든요. 그 무직전생식 히로인 구성이거든요. 무직전생이 딱 이러잖아. 츤데레 우리 기사 하나랑 우리 스승님이었던 록시 스승이랑 엘프까지 해가지고 딱, 얘는 사실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2.5에 딱 넣고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무난한 추방물. 그리고 요 작품을 얘기를 했을 때 추방물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생각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추방물이 요 회사 생활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나는 더 우수한 사람이고 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는 못해. 왜? 일본 사회 자체가 그렇게 이직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차라리 회사에서 나를 쫓겨내줬으면 하는 거지. 쫓겨나면은 나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 공감을 주지 않았을까, 추방물이. 일본 직장인들 기준으로 추방물이 이세계물보다 더 마음에 울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고, 한국에서 추방물이 이세계물보다 안 먹히는 이유가, 한국은 저 정도까지 이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 정도까지 직장에서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대우를 못 받는다 생각이 들어버리면은 직장을 바꿔버리고 뭐 더 좋은 기업에 가야지 하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요런 추방물에 관한 좀 문화적 배경? 공감할 수 있는 살짝 그 사회적 배경 차이 같은 게 좀 재밌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A랭크 파티 2.5에 넣어놓고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3기이고요. 사실 근데 이거 진짜 고민이 좀 많아요. 내가 1, 2기는 고민을 안 해. 추천도 4.5 주면 됨. 이유 1기 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잖아. 하나부터 아니 제로부터 이 명장면이 하나가 있잖아. 2기는 스토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1기 내용보다는 2기 내용이 더 재밌었거든요. 로즈웰이 요 사망회기 무한 사망회기 관련해가지고 떡밥을 까는 그런 스토리적인 게 굉장히 재밌었어가지고 2기까지는 진짜 재밌었는데 아니 3기는 솔직히 내용 자체는 애매해. 애니는 재밌긴 해. 캐릭터들은 매력적으로 잘 뽑아서 대죄 주교들이 공주님들 서브 기사들 캐릭터 하나는 기깔나서 걔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만 봐도 재밌는 건 맞음. 근데 그래서 얘네 왜 싸우는 거임? 하면 뭔가임. 3기는 살짝 그냥 세계관 확장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나오는 전투 같은 느낌이라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될까? 리제로가 1기, 2기, 3기를 합쳐가지고 1기부터 3기까지 몰아본다 했을 때는 저는 4.5에 넣으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 3기를 같이 보면 여지없이 4.5라고 생각을 하지만 3기 자체만 떼고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썩 재밌는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리제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3기를 이어서 재밌게 볼만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3기는 3.5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리제로 3기는 3.5. 리제로는 일반인에게 추천하긴 힘들긴 하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리제로가 살짝 이제 애니에 좀 관심 있는 일반인한테 추천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정도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딱 경계선인 거지, 리제로가. 리제로를 기점으로 진짜 씹덕이 되는 건 맞는데 재밌으면 이것도 혹시 볼래? 이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딱 건네줄 수 있는 마지막 한계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말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깜짝이야. 여섯 번째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Arise from the Shadow고요. 백호 형님의 그 열렬한 눈빛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1기에서 감독이 피드백을 확실하게 받은 것 같아. 1기도 사실 앞에 한 10화까지는 재미없었는데 마지막에 전투하는 씬 자체는 되게 잘 뽑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호평을 받고 초반을 악평을 받은 걸 보니까 우리는 원작만 쫓아가서 액션씬만 더 가미하면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서 2기는 정말 원작의 구도가 떠오를 때 일부러 넣은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감독이 정말 나온랩 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작 장면을 그대로 넣으려고 노력해준 장면도 많이 보였고 굉장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4.0에 딱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 명작이라 하기에는 소리는 별거 없잖아. 이걸 별거 있다고 말하기에는 내 양심이 좀 그럼. 왜냐면은 표절까지는 아닌데 저는 나온랩의 그 제주도 레이드 에피소드가 헌터헌터의 에피소드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에피소드 자체의 스토리를 명작이라고 치부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웹툰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정말 많이 올린 무난하게 추천해주기 너무 좋은 전투시 좋은 판타지 액션물 하면은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나온랩 2기는 4.0 딱 넣으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작품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2기고요. 이거 보다 보면 생각 드는 거. 이거 왜 재밌냐? 아니 진짜 보다 보면은 재밌어. 이 사람 아니 작가가 내공이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뭘 해야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하렘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찝어줘야 되는지를 작가가 그냥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히로인을 이렇게 많이 뽑는데 진짜 서로 매력 1도 간섭 안 하고 각자의 매력도 엄청 발산을 너무 잘함. 작가가 호흡 조절이 미쳤어요. 원래 이런 하렘물 같은 경우에는 꼭 공기화되는 히로인들이 몇 명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얘는 조금 이런 게 아쉬워서 좀 별로고 얘는 이런 게 좀 아쉬워서 별로고 얘는 얘에 비해서 안 예뻐서 좀 아쉽고 근데 얘는 밸런스를 뒤지게 잘 맞춰. 진짜 파가 딱딱딱딱 나뉘게 작가가 분량 배정도 너무 잘해주고 에피소드 배정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공이 진짜 잘 느껴진다. 심지어 스토리도 너무 깔끔해. 진행도 진짜 겁나 빨라. 그리고 이거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기네스 기록에 들어가 있더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긴 독백 대사 해가지고 이 짤 있잖아요. 이 짤. 만화 역사상 가장 긴 대사였다는 이 짤. 애니에서는 여기 적힌 것보다 더 길거든요, 대사가. 근데 그거를 압축시켜 놓은 게 기네스북에 들어갔다라는 게 진짜
진짜 웃겨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럽코물은 남주가 매력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럽코 같은 경우에는 모자 주인공이라고 하죠. 제가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달라붙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근데 요새는 그런 주인공한테 여자가 달라붙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아 그래 저런 남주 정도는 돼야지 여자가 꼬이는구나가 보는 우리도 설득되게 남주가 매력적이어야 되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백그녀는 보다 보면은 진짜 남주 보다 보면 야 저 정도는 해야지 100명 사귀는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사랑의 진심이거든. 그래가지고 남주가 매력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천도를 매겨보겠습니다. 백그녀 2기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2기는 3.5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장르의 한계는 물론 있죠. 하렘 러브 코미디라는 장르적 한계는 굉장히 명확하지만 하렘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얘가 그냥 현재는 원탑을 달리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편집할 때 쓸 수 있어. 네, 다음 작품입니다. 9번 메달리스트고요. 이거 너무 재밌음 진짜. 이런 애니 얼마만이야. 개인적으로 진짜 오래 봤던 애니 중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메달리스트는 어떤 내용이냐. 옛날에 피겨스팅을 꿈꾸다가 자기가 재능 없다 생각해가지고 꿈을 접고 지인이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코치라도 해봐라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남주한테 정말 피겨스케이트 하나만 보고 진짜 피겨스팅에 혼을 불태우는 여주와 둘이 함께 성장하는 성장물인데 로리물 느낌 전혀 높. 절대 그쪽 아님. 이거 가슴이 먹먹해지는 성장물 쪽입니다. 오타쿠스러운 느낌 나는 거 진짜 없음.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 없이 추천해주기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2기도 곧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피겨 스케이팅 하는 장면이 거의 풀 3D예요. 그래서 3D에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추천도를 매겨보자면은 마음 같아서는 여기까지 주고 싶어. 나는 내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저 4.0까지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꼬맹이가 스케이팅을 한다는 점에서 남녀 호불호 그리고 또 어린애들도 보기 너무 좋은 애니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왜 고민을 하냐면은 너무 안 유명해서 저것도 있는 거야. 생각보다 소재가 안 먹히는 거일 수도 있다. 저는 애초에 저런 피겨를 하는 것 자체라는 소재가 생각보다 잘 맞았던 것 같아서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어서 재밌게 본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저게 저렇게 힘든 건가? 저렇게 피겨를 하는 게 저 정도로 성장이 나한테 벅차 와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자체에 공감이 될까를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인지도가 괜히 이 정도 인지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것 같지 않고 소재가 아직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구분이 잘 안 돼서 일단은 3.0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메달리스트는 그래서 3.0 넣고 제발 2기 초대박 나서 4.0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이래요. 너무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진짜. 자 이렇게 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13번 사카모토 데이즈입니다. 사카모토 데이즈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전설의 킬러 사카모토가 사랑에 빠져서 살이 쪘다. 솔직히 만화가 진짜 넘사야. 액션 그냥 탑 중 탑이야. 만화 액션 진짜 와. 특히 실룬 검성 할아버지 나올 때 진짜 포스 미쳤음. 실룬 검성 할아버지 만화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와 내가 이 장면 보려고 사카모토 봤구나. 진짜 액션이 장난 없어요. 무조건 만화로 봐야 돼 사카모토는. 그래서 만화로 보시는 건 무조건 추천드리고 애니 재밌었던 점 그래도 일상 플러스 킬러라는 이색조합 일상과 비일상의 그 극단에 있는 두 개의 소재를 섞은 스토리적으로 일상물 느낌 나는 밸런스는 되게 잘 잡혀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카모토 캐릭터 굉장히 좀 아쉬운 점 액션 기대하면 안 돼. 그냥 아쉬움. 액션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좋지 않아. 애매해요. 나쁘진 않아. 근데 좋지도 않아.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사카모토 애니가 아쉬웠다는 분들은 액션이 아쉬웠다. 원작 만화책은 액션이 이렇게 좋았는데 애니메이션 액션이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액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라던가 뭐 마피아의 딸 얘라던가 주변 인물들이 사카모토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가 않으니까 액션 말고는 주변 인물 스토리텔링은 궁금하지 않아지는 거야. 그래서 액션 얘기만 나오는 거야. 마피아 쪽 얘기라던가 아니면 실험실 얘기라던가 그런 게 나올 때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면 액션이 별로여도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면서 액션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액션이 아쉬워 라고 끝나는 이유는 주변 캐릭터들 자체가 별로고 빌런도 그렇게 멋있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저는 사카모토의 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도를 매겨보자면은 저는 딱 3.0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카모토 2.5에 두기에는 뭔가 잘 만들었어, 나름 또 인지도도 있어 해가지고 얘가 정말 딱 완벽한 3.0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요리 만화인 줄, 난 농구 만화인 줄 알았어. 오, 이거 낫다. 다음 작품입니다. 17번 악역영의 전생 아저씨고요. 이게 진짜 다크호스였다. 솔직히 이거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영예물이라서 거른 사람 반성해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아저씨 있잖아요. 아저씨 완전 회사원 그 자체인 머리 반쯤 벗겨진 아저씨가 오토메 게임이라 그러죠. 오토메 게임 속 귀족 영의 몸으로 들어감. 근데 진짜 신사 중 신사야. 완전 존경할 만한 회사원의 몸가짐? 마음가짐?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와, 저 직장 상사는 정말 멋있다.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진짜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 같다. 나이가 엄청 든 인생 선배 같은 아저씨가 평소에 전혀 안 하던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아예 새로운 장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예물 절대 안 본다. 여성향 절대 안 본다. TS 절대 안 본다. 절대 정도만 아니어도 한 번쯤 보는 거 괜찮은 추천. 생각보다 더 재밌음. 2.0 굉장히 앞부분에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시간 때우기 좋은 작품들 중에서도 살짝 상위권으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오, 빡센 거 나왔다. 네, 18번 약사의 혼잣말 시즌2고요. 어떤 내용이냐? 약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마오마오가 후궁에 납치돼서 높으신 분이랑 썸 타시는 추리물입니다. 주장르는 추리고 전반적인 스토리의 가장 큰 틀이 되는 건 요 썸 타는 거거든요. 로맨스 추리물? 장르가 굉장히 신기한 작품이다. 재밌었던 점. 스토리상으로는 2기도 정말 재밌었다. 솔직히 1기 마지막 내용이 고점이어서 그렇지 2기 내용도 마무리까지 너무 깔끔했다. 작화도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고 마오마오 귀엽게 끝까지 유지 잘했다. 아쉬웠던 점. 1기에 비해서 추리가 그렇게 빡세지 않다. 1기는 진짜 추리물 느낌이 강했다면은 2기는 궁중 암투물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 궁중 쪽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혈통 같은 거라던가 추리 냄새가 조금 살짝 옅어진 감이 있어서 추리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이거 말고는 딱히 아쉬운 게 없었거든요. 사실 전반적으로 육각형이 완벽한 작품이라 얘는. 그래서 약사의 혼잣말은 4.0의 그 누구보다 잘 맞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도. 가장 큰 이유가 여성 시청자들이 보기 너무 좋음. 근데 남성 시청자들한테도 거부감이 없음. 애니 거부감이 있어도 볼만한 애니. 애초에 이 오타쿠 문화, 이 애니 쪽 문화 자체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추천해주기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이라 정말 남녀노소 너가 오타쿠인지 오타쿠가 아닌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추천해주기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사의 혼잣말이 4.0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작품입니다. 20번 이수라 이기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왕이 큰 위협이 되던 세계에 갑자기 용사가 나타나 마왕을 쓰러뜨림. 근데 용사가 바로 사라짐. 그래서 제국에서는 새로운 용사를 뽑고자 전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 모두를 모아 최강 한 명을 뽑는 이야기. 용사 콘테스트 이야기거든요. 뭐가 재밌었냐? 캐릭터 능력이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데 상대방 즉사시키는 천사를 데리고 다니는 성직자. 말만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엘프. 세상에 있는 마술 같은 기술 전부 무효화시키는 오크.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이런 사람이 20명이 넘어감. 다른 작품이었으면 주인공급 사기 치트 스킬을 가진 게 진짜 20명이 넘어가는데 이 중에 최강 한 명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이 나오는데 등장인물이 20명이 넘어가는데 2기 24화 동안 자기소개하고 끝났음. 아니 진짜로 2기 동안 자기소개 능력 소개하고 끝났어요. 왜 아직도 프롤로그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와
3기는 진짜 재밌긴 하겠다. 3기는 진짜 기대돼요. 나 쟤네들이 싸우는 거 너무 기대돼. 쟤네들끼리 3기에서 진짜 치고받고 싸우면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2기까진 자기소개만 해. 아 그리고 재밌었던 점에 작화 진짜 최근 최상급. 작화 진짜 좋아요. 액션 작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수라 2기는 2.5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2.5에 넣어두고 3기 나온 다음에 몰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작품입니다. 22번 전수점이고요. 제목에 점 붙는 것부터 예술병이야. 어떤 내용이냐? 초명작만 찍어내는 정말 유명한 감독이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자기가 애니메이션 세계로 빠지게 한 동신 넘치는 용사물이 있어요. 근데 이 용사물이 결말이 진짜 개판이었던 거야. 거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좋았던 것부터 얘기할게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변신씬 하나는 최고였어요. 와 1화 보고 와 이런 작화를? 그 작화 하나만큼은 진짜 장난 없었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전부. 아쉬웠던 점 융크 보면서 개 때려주고 싶었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뭔가에 엄청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을 입으로 효과음을 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와 나 이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진짜 너무 유치찬란해가지고 스토리가 일단 진짜 별로야.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용사물이면 용사물대로 확실하게 가고 세계가 다시 이런 엔딩을 원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갈 거면은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넣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는 스토리도 진짜 별로고 세 번째가 주인공 왜 머리 안 자르냐고. 마지막 화 쪽에 주인공 머리 자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인공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1화에서 마지막 화 직전까지 이 모습이야. 얼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보다 보면 내가 잘라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머리 안 자르는 거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넣고 싶었는데 그니까 애니 업계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 업계 관련 내용이니까 우리 이야기를 메시지적으로 이것저것 넣었다가 망한 거야. 애니메이션 업계 얘기가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수라는 것 자체가 콘티나 이런 거를 받은 다음에 처음부터 전부 다 수정한다 해서 전부 수정해서 전수거든요. 심지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 점 붙은 것도 분명히 이 점에 마침표가 들어가는 걸로 예술적이다. 야, 점 붙은 게 진짜 좋았다. 분명히 회의할 때 그런 내용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러니까 어디가 중점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 내용도 하고 싶고 저 내용도 하고 싶고 우리 업계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꿈을 찾으려면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진짜 요만큼 들어가 있는 이만큼.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비추. 사실 그림체 하나만으로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취향에 따라서는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화나서 내린 거임. 이거 내 주관 좀 들어갔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좋다. 포스터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져. 네, 다음 작품입니다. 23번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고요.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봄. 난도 데모. 어떤 내용이냐? 천동설이 있기까지의 이야기. 끝났다. 스토리 요약 완벽했다. 인정? 스토리 요약 완벽하지 않았어 진짜? 나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어떤 점이 좋았냐면 천동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동설이 있기까지의 정말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천동설이라는 주제로 역사 드라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이건 역사를 구성하는 사람 이쪽 주제를 다룬 작품이에요. 천동설이 주제가 되는 작품이 아닙니다. 잠깐 내가 지금 천동설 반대로 얘기했나? 지동설이 있기까지의 이야기구나. 천동설이 지구가 멈춰있는 건가? 맞네. 지동설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고 천동설이 지구가 멈춰있는 거네. 나 큰일 났다. 이거 편집할 때 어떡하냐. 아까 그 필링을 담을 수가 없는데 다시. 어떤 내용이냐? 지동설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다. 여튼 그래서 지동설이 있기까지 이야기 대충 알아드셨죠 여러분들? 네, 여튼 아쉬웠던 점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요. 주인공이 시점이 4개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따라갈 때 주인공이 이입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입하면서 보면 흐름이 뚝 끊김. 근데 그 끊기는 게 의도야. 그렇게 해서 그 끊기는 것까지 의도를 한 작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끊기고 허무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작품 자체가. 그 허무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으로 그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담고자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첫 주인공 꼬마 에피소드가 진짜 최고점에 후반뽕은 그것보다 덜함.
호호함. 이게 살짝 아쉬웠던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감옥에서 그 2단 신문관하고 떠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떠들고 재판까지의 과정이 거기 연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임팩트가 센데 그 후반 내용은 그 정도까지 임팩트가 센 건 아니거든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뽕은 좀 덜해가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살짝 재미없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추천도를 매겨본다면은 3.5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5. 3.5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호불호가 미친 듯이 재밌으면 미친 듯이 재밌고 재미없으면 1화도 안 봐. 진짜. 그래서 3.5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라인을 못 올라가. 호불호가 너무 세서. 근데 난 호호호호호였음. 너무 재밌음 진짜. 와, 역대급. 애니를 보면서 기생수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인간 자체의 본질을 다루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류의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 시청입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 작품입니다. 여기부터 2분기죠. 라자로입니다. 라자로. 이 감독이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님이라서 대표작이 카우보이 비밥 사무라이 참프로 만드신 유명한 감독님이 만든 살짝 누아르 할리우드 액션?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가 모두가 쓰고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발명한 사람이 사실 독약이었다. 해독제 가지고 싶으면 날 찾아라. 남은 시간 땡땡일. 그거를 쫓기 위해 이 라자로라는 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범죄자들로만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저 천재 과학자를 찾는 내용인데 소재는 진짜 헐리우드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소재니까 와 신선하다 하고 보면 엔딩이 겁나 허무함. 그래서 왜 그런 약을 만든 건데 그래서 찾는 거에 뭔 의미가 있던 거야? 엔딩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행복회로로 돌려봐도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중간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도 맞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별로임. 그냥 한마디로 별로임. 액션은 할리우드 느낌 나는 손액션. 총 빠바바바박 쏘는데 굴러서 막 주인공이 피하고 하는 그런 할리우드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하는데 스토리는 끝이 좀 많이 허무함. 감독 때문에 기대치가 엄청 올린 채로 봤다가 끝에 되게 실망한 애니. 해서 2.5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2.5. 별로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뭔가 아쉽네. 그냥 그 정도. 한번 볼만했다. 넘어갈게요. 오호. 네, 26번입니다. To be hero X고요. 중국 애니입니다. 일본어 나오는 중국 애니입니다. 일본어 나오는 어떤 내용이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처럼 빌런들이 깽판 치는 거를 히어로가 제압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최고의 히어로 X를 뽑는 이야기인데 재밌었던 거. 와, 그림체 오짐. 거의 올해 탑? 귀칼 빼면 얘가 거의 액션 탑일 것 같은데? 액션? 특히 가운데 있는 얘 능력이 지금 딱 댓글에도 나오잖아. 핑거 스냅을 하면은 2D, 3D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있어요. 근데 연출이 진짜 미쳤음. 액션씬으로 이렇게까지 애니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하면서 감탄한 애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액션이 진짜 미쳤고 아쉬웠던 거. 얘도 24화 동안 자기소개함. 제가 아까 이수라 설명할 때 걔도 1기, 2기 동안 자기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히어로 X를 뽑는 이야기인데 24화 마지막이 등장인물들 한 곳에 모으고 이제 뽑는다 하면서 끝나요. 히어로들끼리 4, 5화씩 배정받아서 자기 사연팔이함. 그래서 화수별로 진짜 별로인 화수도 많음. 내 선호에 안 맞는 화수들도 진짜 많았어. 결론. 2기는 재밌을 것 같다. 딱 그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추천도는 이수라 옆에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얘랑 이렇게 2개. 그림체 진짜 좋고 캐릭터들 매력 진짜 좋은데 아직까지 자기소개만 하는 애니 2개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일 고민인 게 뭐냐면은 이수라 2기랑 투비 히어로 X를 이렇게 올리는 게 맞을지 눈만 즐거운 작품도 3.0 줘도 되려나? 캐릭터는 잘 뽑았어. 사연 파일가 별로라 그러지 플러스 작화가 진짜 역대급이어가지고 얘는 마음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여기다 올려야 될 것 같아. 내가 계속 생각이 난다. 못 올린 게.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죠. 투비 히어로 X만 올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27번 구룡 제네릭 로맨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구룡이라는 구역이 있었다. 옛날 홍콩 느낌 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싹 공사로 밀렸는데 다시 가보니까 여기에 그 도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에서 다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추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좋았던 점 옛날 홍콩 냄새가 되게 잘 난다. OST도 잘 뽑음.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사람들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옛날 냄새를 정말 잘 뽑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등장인물들 짜임새가 나쁘지는 않음. 추억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추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억이라는 단어를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을 봐가는 애니라서 각 사람별로 그 추억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의미가 다른데 그 과정과 의미가 다른 게 짜임새가 서로서로가 되게 나쁘지 않게 잘 짜여 있다? 아쉬운 점은 특이 취향이 조금 냄새가 있어요. 여기 둘이 남자가 커플이거든요. 남남 커플이 등장을 하고 중간에 키스씬이 나오는데 난 여기서 하차 마려웠음. 그 키스씬이 남남 키스씬이 아닙니다. 여주랑 남주가 아닌 다른 애랑이야. 난 이게 너무 힘들었어. 결론을 내리자면 작가님이 전작이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이거 본 이유가 저는 이 작가님 전작을 진짜 재밌게 봐서 그렇거든요.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감성을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이 작가님 작품 한번 보고 싶다 하면은 이어서 같이 감상할 만한 정도? 3.0 넣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추천도가 진입장벽 때문에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5. 애초에 소재가 너무 좋은데 옛날 감성 자극시키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환장할 만한 소재였는데 호불호가 크게 갈릴 법한 소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호불호 갈리는 소재가 모두 나는 너무 좋다, 오히려 그런 감성이 더 좋다 하시는 분한테는 3.0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호불호가 갈리니까 그거 생각하면 2.5입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34번 소시민 시리즈 2기고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분위기 무거운 빙과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작가님도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분위기가 진짜 독특해요. 특히 여주가 진짜 신기한 캐릭터거든요. 살짝 사이코패스 같아. 머리는 진짜 좋아. 주인공이랑 서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좋아하는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과는 또 다른 것 같아. 굉장히 좀 특이한 분위기에 살짝 사이코 느낌이 나는 여주가 나오는 추리물입니다. 재밌었던 점을 뽑아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왜냐면은 추리 애니 자체가 보기 힘들어요. 애초에 개수 자체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추리하는 거 되게 나쁘지 않았다 하고, 두 번째가 연출이 예술임. 공간 분리라고 말을 많이 하던데 공간을 활용한 디테일 연출이 너무 좋음. 저런 연출 같은 거에 감동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소시민 시리즈 무조건 추천을 해드려서 여러 가지로 완성도가 되게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시민 시리즈는 저는 3.0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소시민 시리즈 추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36번 시운지 가의 아이들이고요. 자자자자, 일단 렌탈 여친 필터를 빼 원작 만화가 렌탈 여친 그리신 그분이거든요. 렌탈 여친을 그리면서 같이 연재 중인 만화거든요. 뻔한 하렘 러브 코미디. 시운지 가의 아이들로 같은 가족으로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너희들은 사실 피가 이어진 형제들이 아니란다 라는 말을 하면서 누나든 여동생이든 갑자기 남주를 겁나 좋아한 굉장히 뻔한 하렘 러브 코미디고요. 하렘 러브 코미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 히로인들 매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그래서 얘는 예쁘냐, 세 번째가 그래서 그 예쁜 거랑 매력을 빛낼 수 있는 스토리냐, 이렇게 해서 딱 세 개가 중요한데, 진짜 제가 요 애니를 보고 느낀 게 렌탈 여친 작가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득도했다. 캐릭터들 설정 하나하나가 잘 잡혀있고 뭐라고 콕 집을 만한 단점이 없고 작화가 일단 너무 예쁘게 뽑혔어, 애니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무난하고 깔끔한 하렘 러브 코미디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3.0 줘도 될 것 같아. 렌탈 여친 작가 작품이라 안 좋아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작품 자체로서 이거를 깔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가의 내공이 느껴지는 살짝 완성도가 있는 하렘 러브 코미디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작품입니다. 38번 위치워치고요. 어떤 내용이냐, 마녀랑 도깨비랑 헨구랑 늑대인간이랑 띨빵한 마녀랑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벌어지는 러브 일상 코미디물입니다. 사실 내용만 따지고 보면 능력 배틀물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게 코미디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러브 일상 코미디가 딱 장르에 맞는 느낌입니다. 어떤 점이 재밌었냐? 일단 첫 번째가 오프닝이 미쳤어. 내가 위치워치 만화가였으면 울었어. 진짜 너무 감동스럽게 원작을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오프닝 영상이, 와, 나는 내가 만화가였으면 진짜 감동해서 울 정도로 너무 완성도가 좋았던 것 같고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작화가 너무 안정적임. 초반에 깔끔하고 예쁜 작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이고, 세 번째가 캐릭터들 매력 되게 좋음. 그리고 관계가
깔끔함. 메인 커플이 있고 서브 커플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소재가 안 끊기게 해주는 바람잡이 몇몇 이렇게 해가지고 순애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이 깔끔한 관계들로 되어 있거든요. 소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부담 없이 보기에 너무 좋은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점은 요 정도가 되는데 아쉬웠던 점이 개그 코드가 안 맞으면 1화 보고 포기하세요. 그냥 3화까지 봤는데 개그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럼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듯?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봤을 땐 작품이 연재하면서 정리가 좀 된 듯한 느낌. 그래서 12화 언저리 넘어가면서가 완성도가 되게 좀. 그 전까지는 뭔가 좀 정신사나움. 제가 봤을 때는 작품이 작가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초반에는 감을 제대로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이것저것 가다가 12화 언저리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메인 커플, 서브 커플, 바람잡이 몇몇에 그 딱 구성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가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정신이 사납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도를 매겨보자면은 정신 사나운 초반 부분은 2.5 언저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초반 부분은 2.5가 맞는데 후반 부분에 나오는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 합치면은 3.0에 넣으면은 딱 맞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40번 총구석 아저씨 검성이 되다. 너무 아쉬운 작품이죠. 이거 만화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최근 작품 기준으로 액션 디테일 최고봉 2개, 한국 웹툰 회귀한 용병은 다 계획이 있다. 일본 만화 촌구석 아저씨. 진짜 만화 디테일이 말이 안 돼요. 보면서 검술이 이렇게 멋있구나 감탄하면서 봐요. 검이 이렇게 흘러가고 주인공이 어떤 거를 노리고 검을 어떻게 흘려내고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구나. 아니 그냥 검술 디테일이 말도 안 돼. 아직도 생각나. 오프닝 부분에 검이 이렇게 스무스해. 검들이 아주 임팩트를 주는 느낌이 없어서 타격감이 제로임. 거기에 디테일도 못 챙겼음.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작품이고, 근데 웃긴 거 한 점, 애니가 나오고 만화 판매량이 진짜 늘었대요. 이게 만화책. 그래서 사실 수익적으로는 만족하실 듯. 2기도 바로 확정 나가지고 2기도 나오기로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애니 보지 말고 만화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2.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42번 트윈즈 하나히마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뭐 하는 작품이냐, 여고생 둘이서 틱톡 찍는 내용이다. 근데 유명했음. 왜?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을 AI로 제작을 한 1화짜리 단편 애니여가지고 나왔을 당시에 화제가 됐었거든요. 보고 난 후기 미묘, 아직 갈 길이 멀기남. 근데 AI 대단하긴 하네. 딱 요 정도 느낌이었어. 딱 요 정도. 좋지도 않은데 나쁘지도 않은 그 사이에 어딘가 미묘한 느낌인데, 근데 AI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제 AI로 애니를 만드는 세상까지 왔고, 요 정도 기술력이면 이제 볼만한 애니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살짝 기술적 측면에서 신기하다, 그런 정도의 애니메이션이었고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AI 애니 나왔다니까 신기한 느낌이 한번 보기 좋다, 그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2.5.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 42작품 했고 이제 55작품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밌는 만화 이야기 오타쿠레이터 만화 선배였고요. 저는 2부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